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러티브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정적이라는 의미의 네거티브 말고 내러티브 말이죠. 영화나 공연 쪽에서 많이 쓰이던 말인데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스토리텔링, 인과관계가 있는 허구의 이야기 등의 뜻이 있는데 막상 보면 좀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넓은 의미의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믿는 이야기,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면 그게 내러티브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는 필수인 시대라는 이야기에 대부분 동의하죠. 설령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로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중들에게 투자가 필수라는 내러티브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수긍하는 이야기,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 이것도 내러티브죠. 그리고 MSG는 몸에 나쁜 거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러티브인 겁니다. 여기서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말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러티브는 진실 여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이야기가 내러티브니까요. 이런 게 내러티브라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자산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른 투자시장에 형성된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금리는 역사적인 자산 폭등과 자산 버블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어제 산 자산도 오늘 보면 오르고 있고 오늘 산 자산도 내일 또 오르고, 이런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단기간에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급등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렇게 자산 시장에 뭘 사든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게 된 거죠. 자산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뭘 사도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대중에게 자리 잡은 거네요. 그쵸. 그리고 투자에 미처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옆에 보니까 이번에 투자해서 몇천 벌었네, 누구는 몇억 벌었네 하면서 남들은 투자해서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지금 남아서 투자 안 하고 뭐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괜히 나만 기회 놓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자극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불안 심리가 사회적으로 번져가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공포 수요라는 걸 몰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공포 수요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패닉 바잉으로도 불리는 현상인데 계속해서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서 가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막 사들이는 수요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가격이 또 올라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수요를 계속 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수요들이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또 보여주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더 강화되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나타나게 됐고요. 이게 가격 급등과 버블 현상을 키워오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그런 자산을 사기 전에 보통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거친 이후에 자산을 매입하게 되고, 그게 사실 정상적인 투자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내러티브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때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싸다고 사들이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바로 사고, 아마 재작년 상황 떠올려보면 바로 이해가실 거예요. 아무튼 이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고 투자를 위해 빚을 늘리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투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산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망가지게 됐고요. 원래 일반 투자자들한테 상승장이 무서운 이유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도취된 나머지 나중에 보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생각 말고 손실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부분을 생각 안 하게 되죠. 그쵸. 이때는 투자 규모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마찬가지지만 생각해보시면 수익률이 좋을 때 예금 깨고 있는 거 정리하고 해서 자꾸 투자금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다 깨지죠.
네.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패닉 바잉도 생기고 자산 가격에 거품도 쌓이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내러티브가 꺼져가고 있고 다른 내러티브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예전만도 못하고 정체되거나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예전 같으면 저가 수요가 제법 몰릴 법도 한데 그런 수요가 없다는 것도 내러티브 변화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기서 자산 가격이 정체됐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상승기와는 다르게 이전보다 고민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투자 시기를 미루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산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디플레이션이 되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 물건값이 계속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사면 더 쌀 거라 생각해 소비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럼 그게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좀 있으면 더 싸질 거라는 생각에 계속 투자를 미루고 망설이게 되면 그게 투자 수요를 줄여서 자산 가격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강화되는 내러티브가 더 싸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네, 표현 잘하셨는데요. 의미의 차이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내러티브를 보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아니라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다 보니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공포가 없는데 자산 시장에 의미 있는 하락이 왔을 때 패닉셀링을 불러오는 공포가 자산 시장의 새로운 내러티브로 순식간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고요. 투자 공포에 대한 내러티브가 바로 커지는 상황이라면 투자금을 줄이든지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안 하는데 지금처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이 원하는 만큼 의미 있게 떨어졌을 때 투자금 규모를 훅 키워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톡 깨놓고 원금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제대로 물타기 하려고 대기 타는 사람 많은데 지금처럼 투자 여건 안 좋고 기대감 살아있을 때 이때를 특히 조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 자금을 더 키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가진 자산 수준보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커진 만큼 이성적인 판단이 더 흐려지는 건 거의 당연한 법칙이고요. 지금은 손익에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투자 규모를 이성적으로 챙겨야 할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투자 관련 보도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산 시장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투자 인식인 이런 내러티브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바꿔서 투자도 늘리게 하고 자산 거래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투자를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눈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서야 투자를 늘리게 되는 건데요. 먼저 가격 상승이 확인이 돼야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재작년하고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뭘 사도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투자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고민해서 투자하고 투자를 결정해도 다시 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간과하고 놓치고 있어요. 자산 가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일종의 투자 심리가 디플레이션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다는 이 부분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러티브 관점에서 지금 자산시장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세 상승에 대한 내러티브는 약해졌지만 투자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자칫하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자 규모가 과하게 늘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고요. 기대의 내러티브보다 공포의 내러티브가 특성상 더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